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먼저 정의를 내리고 설명드리기보단 이 배열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돼서 이제 활용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오크 5마리의 공격력을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공격력이 높은 그 오크를 대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가정하는 코드를 짜볼게요. 말이 좀 어렵죠? 일단은 아, 오크들의 공격력을 오크 변수에 넣어볼게요. 오크 1의 공격력은 10, 오크 2의 공격력은 한 15, 오크 3의 공격력은 한 30, 오크 4의 공격력은 한 20, 오크 5의 공격력은 25 정도. 이렇게 이 수치들은 오크의 공격력 수치라고 가정을 하고요. 달아볼까? 오크의 공격력 하고 이제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를 찾아야 되니까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 인트 하이 오크 잘못했을까? 오크 일단은 넣고 스트링 네임 이거는 오크. 일단 이렇게 변수들을 적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좀 적어볼까요?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를 오크 대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요 변수에 있는 게 오크들의 각각 공격력이라고 치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이 변수들을 비교를 해야겠죠. 각각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어문, 조건문, if문을 배웠잖아요.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if 오크 1의 공격력이 하이 오크보다 크면 하이 오크에다가 오크 1의 공격력을 넣어주고 네임 이름을 오크 1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문 안에 조건을 걸어서 지금 요 오크 1이라는 변수가 요 하이 오크보다 숫자가 크면, 그러면은 지금 요 내용을 실행을 하는데, 요 내용이 오크 1에 있는 요 10이라는 숫자를 하이오크 변수에 넣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갈 테고, 그리고 네임엔 이제 오크 1이라는 요 글자가 요 문자 열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오크 2 이렇게 두 번째 오크랑 비교를 하면, 요거는 당연히 0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오크 1의 값 10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보다 오크 2의 값 15가 클 테니까 여기 또 참이라서 조건을 또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하이 오크에는 오크 2의 값 15랑 이름은 이제 오크 2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찾을 거예요.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를 이런 식으로.
세 번째도 동일하게 비교해보고 크다면 바뀌겠죠. 네 번째도 동일하게 비교해보고 크다면 바뀔 거고요. 안 크면 그대로 있겠죠. 다섯 번째도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debug.log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는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그 if문에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애가 여기 하이오크에 있을 테고 걔 지금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네임을 해서 디버그 로그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어라키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쭉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 하면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는 오크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코드는 지금 저희가 그 구현하고 싶은 대로 구현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잘 구현이 됐어요.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를 오크 대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공격력이 높은 오크 누군지를 지금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지금 그 if문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뭐 요거 오크 요것만 다르고 그죠? 거의 똑같은 내용이 지금 5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우리는 그 이전 시간에 그 반복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건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반복문으로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요 변수가 이름들이 다 각각이 달라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배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서 배열이란 나열된 여러 값을 하나의 변수로 다룰 수 있는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나열된 여러 개의 변수를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로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어렵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배열은 그 건물의 일렬로 나열된 방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각 방은 뭐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방 호수 이름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호수가 있는 이름에 그 값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호실 번호 뭐 1호, 2호, 0호 이런 호실 번호를 알면 그 방에 찾아가서 값을 가져오거나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일단 요거 하나 각각을 변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여태까지 지금 요 오크 예를 보더라도 그 오크라는 변수 안에다가 그 특정 값을 넣었잖아요. 배열은 그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개가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가 쭉 있는 거기에다가 각각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각각의 값을 넣었다고 치죠. 그럼 그거랑 지금 그 요거랑 뭔 상관이 있냐? 어?
반복문이랑 뭔 상관이 있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그 변수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변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int, oc 하고 특별한 값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자면 변수는 저희가 타입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적어요. 뭔 소리냐? 밑에 있는 오크로 보면 뭐가 적을까? int, oc, 10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쵸? 그럼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냐? 배열은 타입 변수명 int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요. 잘 보세요. 변수는 여기 타입을 앞에 적고 그 다음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주죠. 배열도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타입을 적어주고 그 뒤에 그 변수명을 적어주는데 그 사이에 이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이게 그 배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열에 선언하고 변수에 선언하고 봤을 때 딱 요거 하나 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크게 어렵진 않죠? 요 박스 하나 있는 게 배열이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쵸? 요거 박스. 요 박스가 있으면 아 배열이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변수는 선언하는 것 자체로 그 대상을 만들기 때문에 대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특정 값을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변수는. 근데 오크는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수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 배열은 참조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참조 타입은 그 저번에 클래스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일단은 그 클래스 시간 잘 기억해 보시면 new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new int 배열은 이런 식으로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를 바로 넣을 수는 없고 특정 값을 바로 넣을 수는 없고 이렇게 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따로 그 대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아까 전에 그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예로 보자면 지금 저희는 오크라는 그 변수를 오크라는 배열의 방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5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숫자 5 돼 있죠. new는 새로운 대상 오브젝트를 만드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new 하고 int 하고 요 오크라는 배열에 들어갈 방을 5개 만든다. 오크라는 사실 이건 변수로 취급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변수들을 5개를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개의 공간을 만든다. 조금 어렵죠? 네. 처음 보시면 조금 어려워요. 기존에 그 이런 변수들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있는데 저번에 그 클래스도 그렇고 뭔가 참조 타입 해가지고서 이렇게 new를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방 5개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그 넣을 수 있는 5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각 방마다 값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1이 10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값을 넣어보자면 오크 0 10.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첫 번째가 첫 번째 오크에다가 10을 넣어줬는데 지금 저희는 0 하고 10을 넣어줬어요. 제가 첫 번째 넣는다고 하고선. 이건 제가 그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배열은 0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를 세지만 컴퓨터 배열은 0, 1, 2, 3, 4, 5, 6, 7, 8, 9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첫 숫자가 0이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배열의 첫 번째 숫자는 순번은 0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죠. 오크 L은 15를 넣었고요. 오크 B는 30, 오크 3은 20, 오크 4는 25. 이거를 여기다 넣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랑 똑같이 각각의 변수에다가 넣어준 건데요. 지금 이거는 요 배열이라서 오크라는 요 변수 하나에 오크라는 요 배열에 지금 각각의 이렇게 방 5개를 만들었고요. 그 방에 값을 이렇게 따로 넣어줬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요런 식일 거예요. 지금 오크 0이라는 방에 10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오크 1이라는 방에 15라는 값을 넣었고, 오크 2라는 방에 30, 오크 3이라는 방에 20, 오크 4라는 방에 25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열을 쓴 이유 자체가 요즘 반복되어 있는 요것을 좀 개선을 해보자 그 의미로 지금 배열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개선을 해보죠. 저희는 저번에 그 반복문 그 중에서도 뽀문을 배웠기 때문에 요 뽀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뽀 i는 인트 i는 0, i가 5보다 작을 때 i에다가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코드를 짜면 i가 0이니까 지금 조건이 i가 5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실행할 테고요. 여기 내용을 실행할 테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증감식에 와서 i에다가 1을 더해 줄 거예요. i가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이니까 또 1은 5보다 작으니까 또 1로 와서 내용을 실행하고, 내용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여기 증감으로 가서 i에다가 1을 또 더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될 테고, 2를 여기다 또 넣고 이렇게 쭉 해서 이게 5까지 가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5번 이렇게 내용이 돌아갈 거예요. 반복문이. 그 다음에 if 오크 i 하이오크
마이너스 1. 요건 설명드렸고, 요 if문은 사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요 부문이 지금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오크 0, 오크 0이 요거죠. 오크 0이 하이오크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이오크 숫자는 저희가 0을 넣어줬고 오크 0에다가는 10을 넣어줬으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크 0에 있는 10의 값이 하이오크 쪽으로 넘어갈 테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참이니까. 그리고 요 네임에는 오크. 근데 우리가 오크의 이름을 0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1, 2, 3, 4, 5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 이름으로 하면은 0번이 되겠죠. i로 하면. 그래서 i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이 됐어요. 근데 요 i에 플러스 1이 되는 건 딱 여기에서만, 숫자에서만 되는 거고, 여기 i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쪽의 i는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0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면 이 숫자는 여기서만 끝나는 거고, 여기 i는 원래 0이었으니까 여기가 0이에요. 여기 i는 아직도 0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기초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각 블럭마다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게 달라서, 얘는 0이었으니까 이 조건이 한번 돌았으니까 증감식으로 딱 가서 0 더하기 1은 1 됐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조건식으로 가면 1이 5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또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오크 1. 오크 1은 저희가 15를 넣었죠. 오크 1이 하이오크. 아까 하이오크 0의 값이었으니까, 오크 0의 값 10이었으니까 12, 15보다 크니까, 조건이 만족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15가 15가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하이오크가 오크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자꾸 꼬이네요, 말이. 아무튼 요 오크가 요거 값보다 크니까, 이게 참이니까 if 조건문이 만족을 해서 여기가 한 번 더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크 1에 있는 값이 하이오크에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네임에는 다시 오크의 i, 여기서 i는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일 거예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네임에 오크 2가 될 테고요. 그리고 요 if문을 넘어오면 이 i는 원래 여기 1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또 여기선 1일 거예요. i는 현재 1이죠. 요 1의 값이 여기로 넘어가서 i가 1 플러스 1은 여기 i에다 넣어주세요 하니까 i가 2가 되세요. 2가 됐어요. 그러면 이 2를 여기다 넣고 또 조건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i가 2니까 2가 5보다 작으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코드가 제대로 됐다면 5번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거랑 비교해보면, 아까 코드는 이렇게 if문을 5번 이렇게 적었는데 반복문으로 한 번에 딱 처리가 됐죠. 이래서 배열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오크가 지금 5개인데 한 20개 있다 하면은 요 if문을 20개를 만들어야 돼요. 요 스타일로 코딩을 하면. 그리고 뭔가가 또 수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이오크의 뭐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20번 요거를 뭐 수정을 해야겠죠. 와서 상당히 번거로운데, 요거는 20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요 각각의 변수 이렇게 해서 20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숫자만 20으로 바꾸면 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뭐 그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가 하이 오크라고 저희가 정했는데 나중에 뭐 이름을 바꿨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한 번 한 번씩만 바꿔주면 코드 수정이 간단한데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작성하면 20번 만약에 변수가 20개라면 20번 수정을 해야 돼요. 또 이제 그렇게 일일이 수정할 게 그 많아지면 분명히 어디에서인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오탈자를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코딩 작업을 간략하게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열을 이용해서 저번에 배웠던 반복문 그리고 if문까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코드를 수정해 봤어요. 그러면 요거는 필요 없는 코드니까 지우고요. 이제 저장을 해서 컨트롤 S 하시고요. 유니티로 넘어가셔서 어디서 뭘 실수를 했나 36번째 줄 이게 필요 없는 땡땡을 썼네요. 세미콜론을 다시 컨트롤 S 수정을 하고요. 또 유니티로 다시 넘어가면 이런 경고들이 뜨는데 이거는 왜 뜨냐 오크 54321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경고죠. 이건 아까 그 if문에서 만들어서 썼던 거니까 이것도 지워주죠. 지금 현재 이게 오크의 공격력이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S로 저장.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코드를 딱 이렇게 작성하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걸 테고 자세히 읽어보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잘 되는지 저희가 지금 작성한 코드가 잘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보죠. 플레이.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는 오크 3. 잘 되죠.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 0부터 시작하니까 2지만 저희는 플러스 2를 해줬기 때문에 오크 3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이게 그 배열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데 쓰이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상당히 편리한 그 프로그래밍 용어고요. 여기에서 그 한 가지만 더 개선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뽀문이 있어요. 이 뽀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그 반복문을 5번 반복하기 위해서 5라고 이렇게 숫자를 딱 명시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요런 방법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딱 적어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제대로 된 그 정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령 여기 지금 이게 방이 10개로 들어있다고 치죠.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10개로 나와서 오크 5 뭐 이런 식으로 오크 6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쭈르륵 해서 10개가 있다고 쳐요.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 귀찮기는 한데 5, 6, 7, 8, 9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10개니까 5번만 돌면은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를 알 수가 없잖아요. 10번 돌려야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10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뭐 20으로. 그럼 또 와서 이것도 또 20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깜빡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하는 것보단 효율적이게 하는 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배열에는 그 랭스라는 그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랭스라고 있죠. 지금 배열명이 지금 오크였잖아요. 지역 변수 오크 점 찍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다 요거예요. 랭스 딱 이렇게 하시면 얘의 역할은 뭐냐, 이 배열 요소의 총 개수, 이 배열의 아까 제가 이거 각각의 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방을 그 코딩 용어로는 그 요소나 원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배열 요소의 총 개수를 얘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에다가 알려줘요. 값을 넣어줘요. 대신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여기다가 10을 대입해 줄 거예요. 만약에 얘가 20으로 20은 너무 크다. 귀찮으니까 12로 됐다. 그러고 이제 값을 하나, 둘, 10, 11 이런 식으로 값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른 수정을 안 해도 요것만 이렇게 데이터만 바꿔놔도 12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기다가 12로 바꿔서 이 포문을 돌리게 해줘요. 배열에 있는 이 배열명, 정확하게는 그 변수명이기는 한데 요 이름에다가 점을 찍어서 랭스 하면 이게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저장을 하고 5를 oak.length로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다시 유니티로 넘어가셨어요. 기존의 거 지우고 다시 플레이. 짠! 제대로 됐죠. 만약에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이게 지금 물론 지금 저희가 오크 3이 나왔으니까 혹시 3번만 돈 거 아니야? 얘가 가장 높은데 여기까지만 돌거나 4번만 돌았어도 오크 3이 가장 공격력이 높은 오크로 나올 테니까요.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여기에다가도 디버그 로그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로그 뭐라고 적을까요? 번 i 플러스 번째 루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까요? 컨트롤 S. 만약에 이게 5번 돈다면 i로 하지 말고 i 플러스 1로 하죠. 그래야지 0번째 1번째보다는 우리는 1, 2, 3, 4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유니티로 넘어가셔서 또 뭐 어디다가 실수했냐, 여기가 빠졌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가서 지우고 다시 플레이 하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5번 도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오크는 오크 3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쓰실 때에도 이게 몇 번 도는지 본인이 계산이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지금 배열을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때요? 배열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되게 재밌어요, 해보면. 저만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슬슬 여러분들도 이제 제어문도 하시고 if문 같은 거
이제 반복문도 하시고 거기다 이제 배열까지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 요 정도만 하셔도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무슨 대작 RPG 뭐 이런 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아주 작은 간단한 게임 정도는 이제 요 정도만 하시면 이제 슬슬 아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감이 잡히실 수는 있어요. 아무튼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배열은 그 이런 동일한 타입의 변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문하고 잘 어울리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수의 변수를 생성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겠죠. 오크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상당히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제 그 입문 강좌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고요. 그 강좌들 다 끝나면 일단 요 정도의 그 문법을 아는 선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실습을 해보기로 하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유니티 강좌인데 왜 자꾸 그 코딩만 강의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유니티 툴만 다룰 줄 아는 거랑 이렇게 코딩을 그 본인이 그 직접 짜고 이렇게 뭐 요것저것 해보고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물론 이제 툴로도 잘 만들려면 잘 만들 수는 있는데 그 툴로 만드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 더 편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이제 딱 어느 지점을 딱 넘기시면 툴보다 프로그래밍으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